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 후 약물 중독자였다면 자살 면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오로지 면책이며 소멸시효 완성 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원지법 2015나 16634, 2014 가단 52973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원지법 2014 가단 529736 주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4년경 종신보험과 재해사망 특약을 함께 가입하였고, 재해사망 특약의 조항을 보면 면책 제한 규정으로서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자택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원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금감원은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망한 2007년 9월 20일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진행되며, 피고들이 2014년 9월경 비로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았고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8일경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2007년 9월 20일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상법 제622조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 쟁점나 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직원 E가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중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고에게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그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보험금 일부 지급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50% 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일 뿐, 이와 같이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쟁점 다 신의치익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 완성 전에 피고들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된 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자살, 일반 사망이라고 기재하였고,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이 재해사망보험금 9천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피고는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재해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착오하였다거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인 사실상의 장애를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법률상 장애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 직원 E가 피고 C 사이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들이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법 2015나 16634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추가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은 사망 원인을 묻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대로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은 재해사망만을 보장하겠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별개의 보험입니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 기준으로 보면 주계약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해사망보장특약에서는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자살은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에서 보험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험 가입 당시 상호 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에서 정한 이 사건 자살면책 제한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합니다. 즉, 오표시 무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작성자 분리 원칙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자살면책 제한 조항은 재해로 인한 사망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자살이 이 사건 재해사망 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합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 사실이나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자살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은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1.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사례 2. 판례 지적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고려되어 재해사망 특약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 이른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 판시와 달리 타 대법원 판례 등은 예외적으로 위 단서 즉 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보호장기실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 기준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며 이는 보험가입 당시 계약 당사자
상호간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선량한 분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며 보험자는 여전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